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사실 경제가 폭망해가는 상태도 그렇고 최근도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 그렇고 전문직에 대한 로망이나 인기는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직은 그런데 어째서 월급이 많은 직종이 된 걸까요? 그 내용을 사실 저는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9년 4월 25일에 전남대 로스쿨생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 건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변호사를 자격 시험화해야 된다. 변호사 숫자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 로스쿨만 나오면은 변호사를 하게 해줘라.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로스쿨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정책적으로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적폐 의사편에서 잠시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언급은 했었는데, 뭐 비용에 대한 말은 또 잠시 좀 접어두도록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사자 직업 중에 전문인으로 취급돼가지고 소위 각광받는 직업 이렇게 포장되는 것이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네 가지 직종이 보통입니다만, 이 네 개 직종 모두 총 인원수가 의사는 한 10만 명 정도, 법조계는 뭐 다 포함하면 3만 명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니까 비율로 따지면 전문가 수가 대충 0.3% 정도 되겠네요. 대충 이제 산술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뭐 착 봐도 뭐 정말 숫자는 많지 않군요. 근데 이 0.3%가 차지하는 연봉 순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뭐 당연히 보통의 직장인 연봉보다는 훨씬 높은 편에 속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의사들이 이거 또 돈도 많이 버는데 또 야가 빠졌네, 또 밥그릇 하나 이네, 이렇게 뭐 헬조선 대표 접해 꼬리표가 또 찰싹하고 맞습니다. 뭐 적폐냐 아니냐는 또 차치하고, 오늘은 전문직 프로페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속칭 프로의 자세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프로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직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니 그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아니 일반인들에게서 구별이 되는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비전문인이 보면 눈이 팽글팽글 이게 말이야 뭐야 뭐 구분이 되질 않는 복잡스러운 업무랑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고 높은 자율성을 가지는 그 특성이 있죠. 또 특정 자격증, 뭐 특정 면허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각각 직업에 맞는 법이 있다는 것도 전문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전문직은 보통 이제 특정 과목, 뭐 특정 뭐 항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학문적인 거에 교수급 인재 혹은 이제 의사, 뭐 수의사, 치과의사, 판검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사자 직업들로 대충 이제 좁혀지는데, 이 직업들은 공통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파트별 지식 때문에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혹시 전문가, 비전문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비비지도 못하는 엄청난 수준의 정보 격차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 정보의 격차, 이만큼 되겠죠. 이 정보의 격차를 유식하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옆집 엄마 친구 아들 영수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지만 우리는 좀 찐따인 그런 아니 그건 사실이잖아. 여하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나 처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그에 따른 대가로 뭐 돈이나 사회적인 명망을 얻는 직업이 바로 이 전문직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전문가가 많을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많은 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하면 이 문제가 시원하게 커버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대한 전문직 문제의 시작이었던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 탄생으로 연결된 것이죠. 모두가 원하는 사실이긴 한데, 누군가한테 자기 목숨을 맡긴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든지 어떤 멋진 건물을 내가 짓고 싶다, 뭐 어떤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고 싶다 한다면 보통 이제 그 분야의 최고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일을 맡길 그 전문가, 이 전문가의 실력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럼 톡하고 말해서 대한민국 상위 0.01% 내의 수재로 불리는 사람하고 3%쯤 되는 너 좀 공부 좀 잘하네? 했던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선호도가 더 높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주 혹독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이 기관에 들어왔다 하면 상위 30%만 졸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관이라면 그냥 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졸업장 주는 그런 기관하고, 이 두 기관을 따져보면 과연 어떤 기관이 더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이거 척 봐도 탁 하고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빠지게 노력을 해야 겨우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직업이라면 직업 타이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뢰도가 아주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열선비 기질이 다분한 헬조선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진실이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돈. 유식하게 말하면 인컴이죠. 인컴. 이 직업을 가지면 생기는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이 직업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진짜로 실력 좋은 사람이 이 직업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직업적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으면서 신뢰도도 빠방한 진짜 전문인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전문인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같이 머가리가 팽팽 잘 돌아간 사람인데 하필 사기꾼처럼 남들 등쳐먹기나 하는 사람이면, 게다가 그 정보가 일반인이나 전문가는 손도 못 대는 진짜 어려운 지식이라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자명한 일이겠죠. 정보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냥
이 사람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지고 병원까지 탈탈탈탈탈탈탈탈탈 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인,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강한 올바른 직업 윤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직업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보상이 결국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직업 윤리를 지켜서 나는 굳이 나쁜 일을 안 하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해서 나쁜 일을 해가지고 욕먹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충분히 좋은 벌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로스쿨생의 논리처럼 뭐 자격시험을 그냥 패스 올 페일로 통과 의뢰로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를 그냥 많이 배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나 아니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대를 많이 만들어서 의사를 많이 뽑자 이런 논리로 전문가 숫자가 컨트롤이 안 된다, 전문가 숫자가 조절이 안 되고 산하 제한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문직이 확 하고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뭐 담합이라도 한다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늘어났는데 자리가 갑자기 확 늘진 않으니까요. 자리 경쟁이 되면 정말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자기 몸값을 깎든지 혹은 남에 의해서 깎이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입, 뭐 인컴 이런 게 당연히 줄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직업은 대충 이만큼 많이 벌던데? 지금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변하겠죠.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이 고고함, 숭고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적 윤리가 높은 뭐 이런 것들을 버리는 방법으로 사람이 변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이 굉장히 높은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높은 정보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에게 맞게 왜곡이나 선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윤리의식이 있어야 이런 왜곡이나 선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직업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윤리야, 돈이나 벌자 이렇게 돼버리면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러고 나면 그 전문직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뛰어난 사람들은 떨어진 메리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그 직업의 도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하지만 굉장히 실력이 떨어진 의사랑 당장 내 가족, 내 몸을 고쳐줄 수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하시는지는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잘 아시겠죠. 아니 치료를 잘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착하기만 하고 바보 멍청이같이 바로 치료 못하는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또 뭐 헬조선에서 전문가 대우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돈벌이가 돼야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변호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강한 변호사가 뭐 탄생한다 뭐 이딴 소리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보신 것처럼 이런 보상이 따르는 상태가 되어야지 전문직으로 지속적으로 인재들이 유입이 되게 되고요.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문가가 되고 나서도 도덕과 윤리적인 선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켜야지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의사 커뮤니티의 성희롱 글, 물론 의사일 수도 있고 분탕질 치는 종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응급실 브이로그도 그렇고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행동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집단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고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논란이 없어야 할 겁니다. 남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